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일 태국 뉴스입니다. 31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태국과 중국 정상이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태국의 카지노 반대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히며 자국 내 조치를 통해 카지노 관광 목적의 해외 여행을 억제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태국 아누틴 총리는 도박 없이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며 모든 형태의 도박 합법화 법안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에도 뜻을 모았고 태국 중국 철도 연결 사업과 태국산 쌀 50만 톤 수출 협상 등 경제 협력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태국 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며 아누틴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연말 메콩 난창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태국 제1야당 푸어타이당이 10월 31일 비상총회를 열고 신임 당대표로 출납한 아모니왓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경제 전문성과 의회 경험을 갖춘 출납한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전략적 재정비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당 사무총장직에는 프라서 전 부총리가 복귀하며 기존 사무총장 대행이었던 설하웡 의원은 당 부대표로 승진했습니다. 푸어타이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총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 아누틴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첫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교역 목표를 300억 달러로 설정하고 FTA 협상 조속 타결을 기대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한국 기업의 태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LH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도 환영 의사를 전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K-팝과 한국어에 대한 태국 청년들의 관심을 언급하며 콘텐츠 산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태국 공식 방문을 제안했고 양국은 아세안 한국 협력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0일 경주 아트센터에서 열린 에이펙 CEO 서밋에서 태국 아누틴 총리가 기조연설을 통해 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은 세계 경제를 잇는 연결의 다리라며 중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생산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OECD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도 밝혔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 조성을 통해 태국을 기업하기 쉬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다자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부가 진정한 지속 가능한 번영이라는 말로 마무리됐고 현장에서는 따뜻한 박수와 함께 총리에게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태국 국경수비대가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20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중국과 우간다 국적자로 일부는 스캠 조직과 연계된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간다 국적자 3명은 말레이시아 국경을 통해 입국했지만 태국 생체 등록 시스템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작전에서는 중국 국적자 17명과 태국인 1명이 픽업 트럭을 이용해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군부대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태국 당국은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푸켓 지역의 수건 사업인 빠똥 터널 건설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승인된 설계를 교통부 장관이 전면 수정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푸켓 제2선거구 찰름퐁 생디 의원은 빠똥 터널은 생명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라며 정부가 주민의 생명을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터널은 2017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이후 8년 가까이 진척 없이 정체돼 있었고 올해 들어 내각이 사업 재개를 결정하며 167억 바세 예산을 책정했지만 최근 설계 변경으로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 폭 축소, 사업 주체 변경, 오토바이 전용 차로 폐지 가능성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의원은 결국 필요한 건 단순한 답, 완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켓 주민들의 안전이 더 이상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0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태국 아누틴 총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 정부가 백신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며 공공제약기관과 국립백신연구소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병 재확산 시 100일 이내 백신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고위험 군인 608그룹을 보호하는 데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은 태국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기술 이전과 생산 노하우 공유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지역 백신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30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태국 아누틴 총리와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양자 회담을 갖고 수교 65주년을 맞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제, 교육, 보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태국 캐나다 FTA 협상이 내년 중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밴쿠버 방콕 노선의 연중 운항 전환을 환영하며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 스마트 농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이버 범죄 대응과 인력 개발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양국은 에이펙틀 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태국 에탄올 생산자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산업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에탄올 생산자협회는 20연료 소비가 급감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산업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2018년에는 E20을 주요 연료로 지정했지만 최근 개정 중인 계획에서는 선택적 연료로 격화되면서 수요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산 에탄올의 무관세 수입까지 겹치며 국내 생산자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에탄올 산업의 위기가 농민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아누틴 총리에게 조속한 대응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2025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무부가 시행한 소비지원 정책 콘나큰 플러스가 시행 이틀 만에 30억 밭 이상의 소비를 이끌어내며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카드 충전과 관광진흥, 예산 집행 가속화 등 다양한 부양책을 통해 총 8,800억 밭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분기 성장률은 최소 0.3% 이상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6년 성장률은 수출 조정 등의 영향으로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나큰 플러스는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톱 2025 포럼에서 태국 대표 라면 브랜드 마마를 운영하는 판파니양의 대표가 기업 생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올해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해였다며 내년을 낙관하기보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팜유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이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원가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내수 시장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며 기업은 원가 현금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판 대표는 사업은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요한 건 내년이 어떤 해가 될지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방콕시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검은 연기 배출 허용 기준이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지며 특히 유로 5 이전 모델의 노후 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준을 위반한 차량에는 임시 운행 금지 스티커가 부착되고 15일 이내에 정비와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방콕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 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방콕의 지상철 운영사 BTS가 방콕시로부터 그린라인 관련 미지급 채무 364억 밭을 전액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산으로 BTS는 지난 4년간 이어진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운행비 지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일 40바 단일 요금제에 대해서도 BTS는 협력 의사를 밝혔는데요.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승객 수가 최대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TS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태국 정부에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11월 30일 방콕에서 열리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위조 상품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전 대응을 촉구한 건데요. 태국 지식재산국은 나이키와의 면담에서 국경 지역 밀수입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위조 상품이 발견되고 있어 나이키는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나이키는 소비자들에게 공식 판매처 이용을 권장하며 이는 창의적인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는 나이키는 태국 정부와 협력해 행사 전후로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 행사로서 신뢰도 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너이끄라통 축제의 소비 규모가 약 96억 7천만 바트로 집계되며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참여율은 66.2%로 나타났지만 애도 분위기와 경제 불안 등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1인당 평균 지출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2,212바트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콜라큰 플러스는 첫날 300만 명이 사용했지만 1인당 평균 지출은 250바트에 그쳐 축제 소비를 자극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참여 상점수가 전체 중소상공인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상점 등록 확대에 나서야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너이끄라통에서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왕실의 건강, 가족의 행복, 경제 회복 등을 기원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으며 축제 분위기는 예년보다 차분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전통을 존중하며 의미 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복지 소비 지원 정책 콜라큰 플러스에 온라인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AI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불법 상품과 전자담배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산띠 비아타 총리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의 회의에서 가격 인상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해당 상점의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불만 접수를 위해 기존 1166번 핫라인 외에도 10개의 추가 전화선을 개설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도 즉시 처리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 에너지부가 2025년 11월 한 달간 가정용 LPG 가격을 15kg당 423바트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퀵빅윈 정책의 일환인데요. 뿌라섯 신수뿌라섯 에너지부 차관은 국제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국제 LPG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가격 동결이 국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와 싱크라이스 싱크 타일랜드 캠페인을 통해 태국 쌀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립니다. 11월 한 달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 참가해 백미, 자스민 쌀, 찹쌀 등 다양한 품목을 홍보하며 중동 지역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나섭니다. 특히 홍콩 바이어를 초청해 쌀 생산 현장을 직접 견학시키고 태국 쌀 수출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신뢰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태국은 올해 쌀 수출 목표 750만 톤 달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재무부가 2025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콜라큰 플러스 등 소비 진작 정책과 수출 회복세가 주요 요인으로 민간 소비는 3%, 수출은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2%,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인데요. 2026년에는 수출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0%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광 회복과 공공투자 확대가 경제를 지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무부는 퀵픽 윈 전략을 통해 단기 효과와 장기 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외부 변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국 산업경제국에 따르면 2025년 9월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했지만 생산 능력 가동률은 58.13%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판매와 자동차 생산 회복, 전기요금 인하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 둔화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환율 부담 등 외부 요인으로 산업 전반의 회복세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냉동식품, 여행용 가방, 운동화 등 관광 관련 품목의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콘라큰 플러스 정책은 음식, 미용, 교통 등 일부 산업 수요를 자극하며 산업 GDP에 약 0.1%, 150억 바트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수요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0월 산업경기경보는 주의 요망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태국 상무부가 식음료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10월 30일 방콕에서 열린 마크로 호레카 2025 행사에서 짜꾸라 욘마니 상무부 차관은 태국 음식은 지역 문화와 창의성을 결합한 강력한 소프트 파워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푸드 인피니티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3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였으며 타이셀렉트 인증과 스마트 레스토랑 플러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품질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태국 호레카 산업은 지난해 대비 13% 성장하며 식음료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농가, 중소기업,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성장 전략을 통해 태국을 세계 식문화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태국 경제가 2025년 4분기를 앞두고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CIMB 타이은행은 3분기 GDP가 전년 대비 1.2% 성장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0.48%를 기록하며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소비 정책, 투자 및 순수출 감소, 관광 건설 농업 부문 수익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 순수출 기여도는 낮았습니다. 정부는 콜라큰 플러스와 세금 감면 등 소비 진작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 긴장, 투자 위축 등 외부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4분기 경제 반등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태국 소비세국이 경찰청 및 태국담배공사와 협력해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담배 유통 조직을 적발하고 중국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수사팀은 방콕 라차다와 랏브라우 지역에서 총 6만 5천 갑의 중국산 불법 담배를 압수했으며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약 400만 밭, 최대 벌금은 6천만 밭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세국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부리 지역의 한 클리닉에서 발생한 3세 아동 화상 사건과 관련해 태국 의사협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현재 청부리 병원 중환자실에서 전문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은 건강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해당 클리닉의 의료윤리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의료 접근권 확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환자 보호와 의료윤리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국 방콕의 41세 여성 A씨가 연인에게 3년간 소가 3천만 밭 이상을 잃었다며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닭 삶는 장사를 하던 평범한 남성이 최근 슈퍼카를 타고 부유한 생활을 하자
A씨는 의심을 품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남성은 A씨와 SNS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며 자금을 요청했고 A씨가 자금을 투자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A씨는 차량과 장비를 처분하며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현재 남성은 일부 금액을 상환했지만 아직 135만 밭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남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업 연관 여부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 유명 야돔수성 제품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되며 경찰과 식약국이 불법 생산 공장을 급습해 235만 개 이상의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몰래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흡입 시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제품은 숯 등 홍타이 등 다양한 브랜드와 색상의 야돔으로 총 피해 규모는 약 1억 밭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국은 허브 제품은 반드시 식약국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제조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제조 정보와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언언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팔로워 18만 명을 보유한 언언은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자백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영향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 자금 세탁 방지국이 오는 11월 5일 범죄 수익으로 압류된 명품 가방과 시계, 보석 등 총 72개 품목을 대상으로 공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번 경매는 방콕 본청 1층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전날인 11월 4일에는 실물 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품 품목에는 샤넬, 가르티에, 루이비통, 프라다, 디올 등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작가는 15,000바트부터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국은 불법 자금으로 취득한 사치품을 공공자산으로 환원하는 절차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식약국과 소비자보호수사국이 방콕 방본 지역의 대형 화장품 창고를 급습해 불법 수입된 제품 약 7만 개를 압수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허가 없이 수입된 염색약, 선크림, 스킨케어 제품 등으로 일부는 사용 후 탈모 피해, 사례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등록번호와 태국어 라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식약국은 허가 없는 유통은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라벨과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망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태국 경찰이 방콕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금고를 절단해 귀중품을 훔친 중국인 절도 조직의 수괴를 수한 납품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53세의 황 씨로 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를 순회하며 범행을 저지른 뒤 출국했다가 재입국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액은 약 1천만 바트로 추정되며 경찰은 CCTV와 통신 기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 조직의 재입국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재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이 미얀마 국경 도시 미야와디에서 탈출해 방콕 인근 풀빌라에 은신 중이던 국제 스캠 조직원 2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사기 대응센터가 주도한 도시 봉쇄 작전으로 다국적 범죄 조직의 국내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였습니다. 체포된 인원 중 대부분은 체류기간 초과나 불법 입국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직 관리자급 인물도 추가로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미스터린이 미야와디 지역에서 세계 스캠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 사기를 주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 매림 지역에서 중국인 콜센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관광 및 학생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중국인을 대상으로
전화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고급 풀빌라를 급습해 남성 14명, 여성 6명 등 총 20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직은 택배 누락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일부는 수년간 태국에 머물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임대 계약자와 중개업자에 대한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며 도주한 조직원과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국 경찰은 외국인 비자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